안녕하세요. 오늘 7월 2일자 최신 기업 보고서들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이 꼭 아셔야 할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빅테크는 물론이고요. LG생활건강, DLENC, 그리고 또 HD현대 쪽 합병 소식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요. 단순 실적 전망, 숫자 너머에 있는 거. 그러니까 각 기업들이 어떤 미래 성장 동력을 그리고 있는지, 그 전략적 의미는 뭔지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빅테크, 네이버랑 카카오부터 시작해볼까요? 두 기업 모두 목표 주가가 올랐네요. 네, 일단 흐름이 좋습니다. 네이버는 금융, 그러니까 페이 쪽하고 클라우드 사업 같이 이걸 좀 새롭게 보면서 목표가가 34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특히 정부 소버린 AI 정책, 이거 수혜 기대감도 있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 소버린 AI요. 이게 뭐랄까 국가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 AI 기술을 발전시키겠다. 뭐 이런 방향인데요. 데이터 주권이요. 네. 그러니까 정부나 공공기관 중요 데이터들을 이제 국내 기업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커질 수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가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분석입니다. 카카오는요? 여기는 오픈 AI와의 협력이 기대 요인이네요. 연내 공동 서비스 출시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가 7만 8천 원으로 올랐는데 좀 재밌는 건 시장이 아직 이 기대감을 크게 반영 안 하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네, 맞아요. 그 점이 흥미롭죠.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좀 신중한 건가요? 아무래도 구체적인 서비스 모델이나 수익 구조가 아직 딱 나온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좀 신중하게 보는 거겠죠. 아하,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 성공적인 서비스가 딱 나온다. 그럼 주가 상승 여력은 그만큼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하반기에 또 톡비즈 개편이나 새 광고 상품 출시 같은 기존 사업 실적 개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군요. 기술 기업들은 AI에 올라타고 소비재 쪽은 또 다른 길을 찾는 것 같네요. LG생활건강 한번 볼까요? 2분기 실적 자체는 예상치 부합인데 마케팅 비용 때문에 영업이익은 좀 줄 거라면서요? 네, 영업이익률이 한 7.7% 정도? 그 정도로 예상되죠. 비용이 좀 늘어서요.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미국 시장에서의 변화예요. 기존에는 B2B, 그러니까 기업 간 거래 위주였는데 이걸 B2C, 소비자 직접 판매 방식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B2C 전환? 네. 이게 그냥 물건 파는 방식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브랜드 인지도 높이고 또 고객 데이터 직접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봐야 합니다. 하반기엔 또 작년 실적이 좀 낮았던 기저 효과도 있어서 이익 증가율은 좀 눈에 띄게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런 장기적인 그림이 있군요. 또 다른 화장품 관련 기업, NFC. 여기는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느낌인데요. MLV라는 기술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건가요? MLV, Multilamellar Vessel Cool 약자인데요. 좀 쉽게 말하면 세라마이드처럼 물에 잘 안 녹는 성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걸 여러 겹의 미세한 막으로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성도 높이고 피부 흡수율도 높이는 기술이죠. NFC가 이 기술로 클렌징 밤처럼 만들기 좀 까다로운 제품들, 이런 오디오 OEM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거고요. 오, 기술력이 상당하네요. 네, 최근에는 또 유산균에서 뽑아낸 락토 PDRN이라고 피부 재생 효과가 기대되는 신소재 개발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흑자 전환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고요. 흥미롭네요. 자, 이제 산업재 쪽으로 가볼까요? DLENC 2분기 실적 전망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10% 증가 예상이라니 주택 원가율 개선 효과가 큰가 봐요. 네, 맞아요. 원가율 개선이 확실히 눈에 띄죠. 근데 더 주목할 만한 건 미국 소형 모듈 원전 SMR 업체에 지분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에요. 엑스에너지라는 곳에요. 건설사가 SMR이에요? 왜 투자를 하는 거죠?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이게 단순한 재무적 투자는 아닐 거고요. 전략적인 행보로 봐야겠죠. 전략적 행보. 네, 미래 에너지 전환 시대, 특히 탄소 중립 때문에 SMR 중요성이 커질 텐데 DLENC가 관련 기술 동향도 파악하고 나중에 원전 건설이나 운영 관련해서 사업 기회를 좀 미리 잡아두려는 그런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본 투자네요. 네, 이런 기대감이 반영돼서 목표 주가도 62,000원으로 오른 거고요. 그렇군요. 또 다른 큰 움직임, HD현대 건설기계랑 HD현대 인프라코어 합병 소식이죠.
HD 현대 건설기계가 존속하면서 인프라코어를 흡수합병해서 글로벌 톱 15로 가겠다. 이런 목표던데 이 합병 시너지는 어디서 제일 크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우선 뭐 중복되던 조직이나 의사결정 구조를 하나로 합치니까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구매 같은 데서 규모의 경제도 생기고요. 네, 효율성. 근데 더 중요한 건 역시 기술 시너지입니다. 특히 엔진 사업 통합이 핵심이에요. 2030년까지 자체 개발 엔진 탑재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 기술 독립성 강화하고 원가 경쟁력도 잡겠다는 거죠. 아, 엔진 자립도 향상이군요. 네. 그리고 또 부품, 그러니까 AM, 애프터마켓 부품 쪽이나 전동화 장비, 스마트 건설 솔루션 같은 미래 성장 분야에서도 연구 개발 역량 집중하고 투자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와, 오늘 본 기업들 정말 각자 방식대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네요. AI, SMR 같은 첨단 기술 투자도 있고 사업 구조를 바꾸기도 하고 핵심 역량 강화하고 정말 다채롭습니다. 네, 맞아요. 공통적으로 보면 현재 어려움을 좀 넘어서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자 제일 잘하는 핵심 역량에 집중하면서 미래 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모습이에요. 네. 당신께서는 이 다양한 기업들의 움직임 속에서 어떤 미래 산업의 큰 그림을 읽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개별 기업 전략들이 또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영향을 주면서 산업 전체의 변화를 만들어 갈지. 이런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